사실 이제 저희들이 발로 차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 네. 그 직접적인 기자하고 저하고 약간 연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를 찾는 거래요. 네. 사실 자기를 찾는데 그게 마이크가 이제 부딪혔는 거고 사실 그 행동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분노 조절은 극단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듯합니다. 또 이 그 강모 씨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은 프로파일러들께서 오셔가지고 또 많은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 말에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사회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사회가 굉장히 나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레토릭인 것 같아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좀 과시를 하고 싶은데 네. 그 과시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단어를 가지고 뭐 특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56세라면 분명히 우리가 지존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범죄를 봤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런 어떤 순간에 그걸 단순히 표출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거기서 그냥 스톱하고 너는 그래 말해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 될 듯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살인의 계획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향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퍼즐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하루는 코끼리였다가 다음 날은 사자였다가 그 다음 날은 뭐 다른 동물로 변하고 있는 듯한 진술의 번복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렌트카는 25일 날 빌립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9시 정도에 어떤 그 살인 행위가 있는데 친구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렌트카를 25일 날 일단 렌트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그 살인 사건이 9시쯤 일어나는데 오후 3시 30분쯤에 공업용 카트카를 샀다면 네. 분명히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점에 대한 예견은 분명히 했던 것이고 지금 첫 번째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지금 피해 사실이 전혀 이제 공표가 안 되고 또 수사의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지만 거기서 뭔가 그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이 도망가려는 여러 가지 행동을 좀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때문에 뭔가 말다툼이 있든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극단적인 어떤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인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나 이제 평생 도망 다녀야 해 이런 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강 씨라는 사람 처음부터 도망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했고 그리고 마지막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김포공항 근처에서 분명히 네. 나왔다면 후발주자 그러니까 두 번째 살인을 일으켰을 때 분명히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금전적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이제 그 사고 그걸 다시 되판 정황 뿐만 아니라 뭐 한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더 빌려려고 했을 거예요. 이미 피해자를 한 사람 사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도망은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아마 금전적인 어떤 관계에서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살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경찰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계획성과 범죄의 동기는 이 살인 사건의 형을 과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좀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경찰은 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에 언론도 그렇고 매달릴 필요 없다라고 또 위원님께서는 단칼에 좀 잘라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모 씨가 이 강도상해, 절도 등등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강력 성범죄도 2건이나 저질렀는데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등록이 되지 않았고 주민들도 몰랐습니다. 참 이 부분이 저도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갈 때 소급표 검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행동할 때 어떤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는데 그 뒤에 어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행동에 적용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국가가 파쇼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는 신상공개 알림이 2라는 제도가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신상공개 알림이 2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알림이 2가 이 강 씨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사람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적어도 어디 있는지는 일반 시민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딸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이면 저는 조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소급표 검지의 원칙이라는 문제 때문에 적용을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형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중간지대 없이 바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행 법제도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게 정말 소급되지 않는 영역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 차원에서 또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정치권에서도 법을 다시 한번 만져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정보 공유, 경찰조차 몰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야 되는데 이건 추후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일단 경찰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경찰 수사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는. 예, 뭐 이거는 특정 강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이 8조의 2항에 8조 2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첫 번째, 그 피해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고 지금 이 강 씨 집에서 피해 여성이 발견되었고 네. 강 씨가 타고 들어간 차 안에서 제2의 피해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뭐 범죄를 강 씨가 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듯하고 모든 국민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강 씨가 56세라고 네. 언론에서 나오던데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닌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면 지금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집단지성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신상공개의 위원회 만약에 위원이라면 저는 뭐 100% 신상공개를 해야 되고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사건이 신상공개가 안 된다면 과연 어떤 사건을 신상공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이제 제 머릿속에 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